LA 지역에서 대면 수업이 시작됐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로 학생들이 다시 격리에 들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개방과 폐쇄에 학생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 수십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여행을 갔다 혼잡한 공항 상황에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아프간 난민을 돕는다는 취지로 기부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유명한 자선단체의 이름을 악용해 기부 요청을 하거나 스미싱 범죄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구인난으로 미 전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 기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떠난 캘리포니아 학생과 학부모 수십여 명이 아직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여름방학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카운밸리 유니언 통합교육구 소속 학생 20명과 학부모 16명이 아직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운밸리 교육구 이사회 측은 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개학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카불 공항 포화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ve been trying to get back, but they currently don't have a way. And they reached out specifically to us to find out, can you hold a spot for them in school? And so we said, absolutely. It's the least we can do to ease any of your stress.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연방정부의 난민 수용 인원 제한을 현재 62,5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덕 세피 슈퍼바이저는 자격이 되는 모든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충분하다며 이 중 일부가 오렌지 카운티에 도착할 경우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학교 곳곳이 대면 수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문을 닫는 상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LA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학생 7천여 명이 다시 격리에 들어가는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겨우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학교 개방과 폐쇄 반복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기 전 미전역 어린이 6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대유행으로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 어린이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대면 수업이 재개되자 조금이나마 일상을 되찾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잇따르는 확진 사례로 학교 곳곳이 다시 대면 수업을 중단하면서 학생들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We have children in crisis. We've got mental health issues in this pandemic that our kids that already struggle. It's just putting them over the edge.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과 과잉 행동, 집중 곤란, 공격성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어른과 다르게 표출될 수 있어 이상 행동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복을 많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셀프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자기 방에 지나치게 오래 있거나 나오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퍼스널리티 체인지 굉장히 괜찮았던 아이가 짜증도 자주 내고 화도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워닝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팬데믹에 대해서도 과장과 축소 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서의 공부와 식사 시간, 놀이 등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등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또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팬데믹으로 스쿨버스 기사 기근 현상이 심각해 통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정부까지 나서 기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델라웨어주의 한 차터 스쿨. 최근 자녀를 직접 등하교시키는 부모들에게 월 $700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We're asking you to please drive your child to school. 피츠버그 공립학교에선 800여 명의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기사 구인난으로 학생들의 통학 수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My 6-year-old's not going to walk here, even with a group of people. 이 같은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 문제는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기사 고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나 카운티 정부가 수천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스쿨버스 기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Some of them may be afraid to get on the bus because of COVID and the students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vaccinated. 이에 따라 일각에선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현행 한 달 정도 걸리는 시험 과정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 같은 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부모들의 고심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인이 아직 1,500명가량 남아있다면서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아프간 피난민 탈출 작전을 지원한 것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인과 미국을 도운 아프간인 등 약 82,300명이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미국인은 약 4,500명이고 아직 미국인 1,5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피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만큼 이들이 대피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aggressively reaching out to them multiple times a day through multiple channels of communication. 이런 가운데 카불 공항 대피 작전을 위해 투입됐던 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카불 공항에 배치됐던 미군 5,800명 가운데 약 400명이 이미 아프간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군이 공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 더는 공항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며 대피 시한인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hen the mission is over and when we are leaving the airport will not be the United States our responsibility anymore.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비상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다만 비상계획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방부와 국무부에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을 수용하기로 하는 등 아프간 피난민 대피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기여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잘 알려진 기부단체로 위장하고 돈을 가로채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난민을 돕기 위해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 거래개선협회 BBB는 사기범들은 온라인에 가짜 기부 요청글을 올린 뒤 기부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re seeing a lot of American generosity at play in terms of interest in wanting to give to these organizations. They sometimes go to crowdfunding sites to give to a particular individual.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crowdfunding sites don't always vet individuals significantly enough.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유명한 자선단체의 이름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기범들은 사람들에게 QR코드를 사용하게 한 뒤 악성 링크를 열어 개인정보와 소액 결제 등으로 피해를 주는 스미싱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They may even use the name of a well-known charity that you're familiar with. Recommendation is not to do it. If you want to make a donation to a recognized charity that you know, go directly to the charity's website and make the donation there.
BBB는 기부하기 전 조심해야 할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첫째, 과하게 기부를 압박하는지 살피고 둘째, 실존하는 자선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100%를 피해자를 돕는 데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주의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자선단체의 경우 관리 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Check out the organization before you give. After you've made the donation, it's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recover funds once they've been transferred. BBB는 수상한 자선단체를 발견할 경우 스캠 트래커 웹사이트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기부양금이 다음 주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국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경기부양금 계좌 이체가 시작될 예정이며 10월 초부터 체크가 발송될 전망입니다. 수혜자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1,500만 명으로 연방정부의 지급 방식에 따라 연간 세금 환급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체크로 지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경기부양금은 $600며 자녀가 있을 경우 $500가 추가됩니다. 이번 경기부양금은 뉴섬 주지사가 지난 5월 재개방 이후 경제 활성화와 중산층 가정 지원을 위해 계획한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배정된 예산 규모는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경기부양금 대상자는 2020년도 총 소득이 $7만 5천 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과세연도의 절반 이상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렌트비 지원 신청서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지급된 렌트비는 $51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1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체납된 렌트비 지원으로 $465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각 주정부들은 $1,250억 달러를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은 현재 팬데믹을 이유로 한 연방 퇴거 유예 조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렌트비 지원 서류 수속이 완료되기 전에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대거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대폭 축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 오컬 신임 뉴욕 주지사는 주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그동안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발표해온 통계보다 훨씬 많다며 기존의 4만 3,400명에서 5만 5,400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고 솔직한 전체 그림을 볼 자격이 있다며 좋든 나쁘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으로 지난 23일 임기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TV 브리핑 공로로 수상했던 국제 에미상까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칸소주가 코로나19 환자용 중환자 병실이 가득 차 추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사 허친스 아칸소 주지사는 주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이 모자라 현재 병원들이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What happens is that if you're a COVID patient and you're brought to a hospital to go to the emergency room and there's not space there, then we have to wait. 하지만 만약 병원들이 공간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지사는 지적했습니다. 헬스케어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 리저널 메디컬 센터는 지역 내 모든 병원은 코로나19 ICU 병상과 응급실까지 완전히 만원이라며 코로나19 비감염자를 위한 침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칸소주 당국은 코로나19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상 부족에 의료진 부족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치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자사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한 결과 이들의 항체 수준이 처음 접종한 한 달 뒤와 비교해 9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존슨앤존슨 측은 지난해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중 1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6개월 뒤에도 항체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를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3분의 1 정도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 자체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35주 동안 미국의 의료진과 소방관 등 현장 대응 인력 4천여 명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을 마친 2,800여 명 가운데 확진자가 10명 발생해 백신 감염 예방 효과는 91%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7월 이후엔 예방 효과가 66%, 이전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98%가 맞은 백신은 mRNA 방식인 화이자와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감염 차단 효과가 델타 변이에는 64%에 그친다는 이스라엘 정부, 또 88% 정도로 떨어진다는 영국 보건부 발표와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 겁니다. 미국 연구진은 그러나 감염 위험을 3분의 2 낮추는 효과 자체로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과 이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증상으로 인해 입원 활약률이 접종자보다 29배나 높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백신 효과 감소가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 탓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며 면역력이 자연히 떨어지기 때문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해외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분석해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언제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 국방부가 미군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건강하고 준비된 군이 필요하다며 전 군을 대상으로 즉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지난 23일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접종 의무화 백신은 천연두, 간염, 독감 등 17종류에서 18종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의 현역 병력은 130만 명 이상이며 주 방위군과 예비군은 80만 명으로 지난 18일 기준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완전히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새 회장단을 꾸린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팬데믹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어제 제45대 회장단을 발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우리가 인재풀을 사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를 계속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제45대 LA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강일한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하경철 수석 부회장, 안철홍, 이면 부회장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예비후보 12명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도 짧았고 토론회가 무산되고 열린 발표회다 보니 맥이 빠진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비전 발표회에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하고 나온 윤석열 후보는 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처음엔 당 통합을 강조했지만
결국 연설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반문 기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상호 토론 형식은 아니었지만 윤 후보에 대한 견제도 잇따랐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과거 청산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 역시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반문만 내세우는 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심판만 외쳤다가는 우리는 10월 이후에는 공중에다가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후보들은 공약도 선보였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회생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유승민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없이 단조로운 발표 형식으로만 진행되면서 토론회를 기대했던 일부 후보들은 발표회가 초등학교 학예회 같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검증을 받자는 주장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받아야죠. 유승민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주식 투자도 검증하자고 호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전 발표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경선 룰을 둘러싼 각 후보들 간의 줄다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가입자들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면서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사람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제 얼굴을 눌러보니 누군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진만 보고도 그게 누구인지 페이스북이 단번에 알아내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2011년부터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에서 방대한 얼굴 정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와 같은 숫자로 환산된 얼굴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만들어놨지만 기본값을 동의로 해놨습니다. 이용자들이 따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런 수법은 2019년 9월까지 계속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인 이용자의 얼굴 정보가 수집된 경우가 약 20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를 자동으로 동의시킨 것만 문제 삼고 기존 가입자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이런 수법은 이미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가입자 160만 명이 페이스북에 집단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 7,600억 원의 합의금을 줬습니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개인정보위원회의 결론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에도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교육과정에 시진핑 사상을 넣어 학생들을 무장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이 모택동의 문화대 혁명 시대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단속 반원이 강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어냅니다. 벽으로 몰아붙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훈시를 늘어놓습니다. 중국 안후이성에서 벌어진 과외 단속 현장입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은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했고 해외 교재도 못 쓰게 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 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념을 통제하려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교육도 이른바 신시대 중국식 사회주의인 시진핑 사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시가 초등학교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시진핑 사상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더니
아예 중국 교육당국은 학생의 두뇌를 무장해야 한다며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교재에 시진핑 사상을 넣기로 했습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사상 통제와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홍콩 일간지 명보는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사상이 모든 교과서에 기재됐다며 당시와 같은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재집권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건데 당국의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9조 원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1km 밖 먼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어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고 한국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약 127만 톤. 바다에 버린다는 방침을 밝힌 지 넉 달 만에 구체적인 방류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원전 앞이 아닌 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의 100배로 희석한 뒤 원전 지하에서 바다 쪽으로 해저 터널을 뚫어 연안에서 1km 떨어진 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더 쉽게 희석할 수 있고 수산물 오염 우려로 인한 어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먼 바다에 버린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漁業者とか福島県はこんなにバカではないよ。海の中では拡散するんだから、1キロ先だって。海ってよ、動いてるんだから。 환경단체들도 오염수 문제를 감추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은 지난 6월 한국이 요구한 한일 양자협의체 구성에 묵묵부답입니다. 그 사이 해저터널 방류 방안을 결정했고 올해 안에 터널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3년 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프간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에 따르면 어제 두 정상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외세 개입을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아프간의 당사자들이 테러 조직과 전면적인 단절을 추진하고 주변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도록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아프간 정세의 추이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 자신들의 정치 모델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관련 국가에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프간 영토에서 유래하는 테러리즘과 마약 유통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패럴림픽 개막 다음 날인 어제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지역의 확대를 결정했는데요. 긴급사태 지역에서는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이 시행됩니다. 스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추가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홋카이도와 미야기현, 히로시마현 등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로써 기존 발령 지역을 포함해 일본 내 총 21개 광역지자체에 내달 12일까지 긴급사태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시애틀에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751편에서 한 승객의 휴대전화에 불이 나 탑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과 승무원의 도움으로 100여 명의 승객은 터미널까지 이송됐지만 2명은 대피 과정 중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대변인은 불이 난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A21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는데요. 휴대전화의 화재 원인은 외력에 의한 배터리 사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한 휴대전화에 대해 정확한 기종 파악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간의 유명 가수 아리아나 사예드는 최근 아프간에서 2차례 시도 끝에 탈출한 과정을 인터뷰했는데요. 지난 14일 탈레반이 카불에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예드는 항공편을 예약해 약혼자와 탈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항은 총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항공기를 이륙하지 못했고 한 차례 탈출에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사예드는 결국 탈레반이 쥐고 있던 검문소 5곳을 겨우 통과한 끝에 미군 군용기를 타고 지난 19일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탈출에 성공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아프간에서 대피하지 못한 이들을 걱정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아프간을 탈출해 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입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좋은 회사, 감동 선행, 난민의 무료 숙소 제공입니다. 자, 이른바 숙박 공유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가 탈레반을 피해 고향을 떠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우리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라며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의 리더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12년부터 약 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했다는데요. 아프간 사태에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도 미국에 오는 아프간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고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도 아프간에 거는 통화에 통신비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백신 복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명도 지키고 돈벼락도 맞고 23억 백신 복권 당첨입니다. 환호와 함께 폭죽이 터지자 활짝 웃는 이 여성. 현지 시간 23일 미국 미시간주 백신 복권에 당첨돼 우리 돈으로 무려 23억 원을 거머쥐게 된 겁니다. 이 행운의 주인공은 당첨금을 세 자녀의 대학 경비와 집 리모델링을 위해 저축하기로 했다는데요. 필요한 사람에게 당첨금을 돌려주고 싶다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도 일부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미시간주는 지난달부터 당첨금으로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억 3천만 원을 들인 백신 복권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이달까지 미시간주 16세 이상 주민 가운데 65%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주 목표치인 접종률 70%를 달성하려면 40만 명이 더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집 근처 숲속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숲에서 실종 3살 아이, 사흘간 홀로 생존입니다. 금발머리 아이가 목이 마른지 연신 물을 마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숲에서 길을 잃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서쪽의 한 마을에 사는 3살 배기 류다 큐치다는 지난 17일 언니와 함께 별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가는 엄마를 따라가는 언니를 쫓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경찰이 숲을 뒤지고 잠수부까지 인근 저수지를 샅샅이 훑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종 나흘째 되던 날, 처음 수색 장소에서 멀지 않은 나무 아래에서 아이가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재 아동병원에서 머물고 있는 아이는 엄마에게 다시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완 당국이 밀수입한 고양이 150여 마리를 안락사에서 공분을 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가 무슨 죄? 밀수입 고양이 안락사입니다. 자, 새끼 고양이가 케이지 안에 갇혀 울고 있습니다. 타이완 가오슝 해경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중국에서 출발한 어선을 수색하던 중 밀수입된 고양이 154마리가 든 케이지 62개를 발견했는데요. 케이지 안에는 러시안 블루, 페르시안 아메리칸 쇼트헤어 등의 고양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의 가치는 1,00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는데요. 문제는 당국이 밀수입 고양이들을 발견 이틀 뒤 모두 안락사시켰습니다. 밀수입 고양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바이러스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실에 동물단체는 분노했습니다. 또 현지 누리꾼들도 정부가 고양이들을 검역소로 옮겨 검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차이 총통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밀수된 동물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의 한 주민이 길가에서 울부짖는 어미개를 발견해 따라가 봤다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수구 못 떠나는 이유, 어미개의 애타는 SOS입니다. 인도 남부의 한 도시. 무슨 일인지 어미개 한 마리가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하수도의 좁은 입구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캄캄한 하수도 안에 새끼 5마리가 겁에 질린 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깨며 진입을 시도하는 동물구조대원들. 바닥 철근을 절단하는 위험한 순간에도 어미개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하수도 안에 있는 새끼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자리를 지켰는데요. 구조대원 한 명이 뚫린 구멍으로 간신히 들어가 한 마리씩 구조에 성공합니다. 인도 매체 타임스 나우에 따르면 10시간 만에 어미를 본 새끼들은 꼬리를 세차게 흔들고 젖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데요. 구조된 새끼 5마리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